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명섭이와 함께 떠나는 서양미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중세 미술학과 르네상스 과도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중점적으로 살펴볼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독교의 출발은 유럽일까? 자, 여러분들 기독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물어보면 유럽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기독교의 출발은 중동입니다. 두 번째, 왜 이코나가 그려졌을까? 그 다음에 동양에서도 이코나가 있다? 그 다음에 중세 건축은. 우리는 총 이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 자, 그러면 한번 떠나볼게요. 먼저 오병이어라는 그림을 한번 먼저 봐보겠습니다. 기독교 성화임에도 분명한데 등장인물 보면은 좀 동양스러워요. 반면 수태고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수태고지를 보면은 얘는 분명히 동양인이 아니긴 해요. 왜냐면은 머리가 금발이에요, 금발. 설마 염색했다고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친구는 금발이니까 얘는 그래도 좀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는데 얘는 좀 뭐야, 동양스러운데, 너무 이슬람스러운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원래 기독교의 출발은 중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대상 인물들이 당연히 동양인에 더 가까워야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기독교를 유럽이라고 많이 할까? 유럽 종교라고 많이 할까? 그거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 넘어오면서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유럽 종교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출발은 어디서 출발했다? 중동에서 출발했다. 자, 이거 하나 챙겨두시고, 두 번째, 오병이어하고 수태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코나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왜 이코나라고 할까? 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환경적인 이유는 중세의 시작은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에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에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1453년까지를 우리가 중세, 암흑기 시대라고 많이 해요. 자, 그러면은 이때 전쟁 엄청나게 많았겠죠? 전쟁이 많았을 때 예술이 발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가까운 우리 6.25 때도 한번 보면 되는데, 마음이 아프지만 이때도 예술품이 많이 발달했습니까?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무슨 예술이에요? 전쟁이 너무 많은데. 오늘 내일 언제 쳐들어왔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그거는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환경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이 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이예요. 아이가 책을 봅니다. 아이가 책을 보는데 우리가 글자만 써 있는 거, 이렇게 문자만 막 써 있는 책을 주면은 아이가 즐겁게 웃으면서 책을 볼까요? 아니면은 이러면서 책을 볼까요?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렇죠? 글자만 써 있는 책을 아이에게 준다면은 당연히 아이 막 왜 읽어야 돼? 내 책 왜 읽어야 돼? 엄마 안 계시면은 읽은 척 막 뒤로 옮겼다가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겠죠? 자, 아이는요, 이런 책을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문자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겠죠? 자, 이때 중세의 문자는 이런 문자, 라틴어라고 합니다. 라틴어예요. 자, 여러분들 성인이지만 이런 거를 갖다 주고 읽으라고 하면 읽으시겠습니까? 못 읽으시겠습니까? 그쵸. 저는 읽은데 여러분들은 못 읽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코나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류층만 이러한 문자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하지만 기독교 종교를 우리 시민들의 백성들에게 뿌려줘야 되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코나가 발달되었다. 이것만 좀 챙겨주시면 되죠. 이런 게 우리가 이코나라고 합니다. 이야기죠, 이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동화책 보시면 돼요. 아이들 동화책 보면은 글자가 있고 그림이 있죠. 근데 이때 그림은 이 글자의 내용을 안 읽어도 굳이 안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림을 이렇게 사파를 이렇게 그려놓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제 좀 이코나가 왜 발달했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코나를 보시면은 표정이 엄청나게 미인이다. 미남이다. 아, 몸매가 엄청나게 좋다. 아, 그 다음에 예술품이 아름답다. 이런 게 하나도 느껴지시는 않으시죠? 우리가 아동 동화책을 딱 보고 거기에 삽화된 그림을 보고 우와 진짜 아름답다. 우와 어떻게 이렇게 육감적이야 라고 느끼시는 분 한 명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시죠? 자, 이게 이코나의 특징입니다. 이코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로지 뭘 전달해 주냐? 스토리, 이야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코나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없습니까? 표정이란 게 없죠. 표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표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작 연도인데 뭐가 없습니까? 아, 예, 작가가 없어요. 누가 그렸는지를 몰라요. 작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도 없습니까? 미라는 것도 없어요. 아, 중세 이코나에는 세 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는 표정이 없고 작가가 없고 그 다음에 미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표정이 없어요. 아름답다라는 미도 없죠. 황금으로 되어 있어서 화려하다는 있지만 아름답다라는 거는 미라는 건 없죠. 화려함은 있어도 미라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가가 누가 그렸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좀 동양스러운데 그래도 우리가 중세 미술이구나. 왜 기독교가 중세에서 나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도 없습니까? 성별 구별도 안 되는 거죠. 그나마 여기서는 뭐 남자같이 생겼지만 여기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 남자 같은데 알고 보니까 여자. 여자 같은데 남자. 여러분들 거울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거울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시잖아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심지어는 남성 여성 구별도 좀 잘 안 돼요. 이게 중세 이코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중세 이코나에는 세 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는 뭐가 없다? 작가가 없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없다? 표정이 없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없다? 미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요. 자,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은 누가 능력을 준 거죠? 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줘서 내가 표현하는 건데 내가 표현할 때 뭘 표현하고 싶냐면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게 얘네들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미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거 보면 아름답다에 빠져서 그거를 우상화하기가 좀 십상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너는 어떤 그림을 좋아해? 야, 너는 어떤 그림이 아름답다고 그래? 라고 물어봤을 때 종교화를 좋아한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아무리 신앙심이 깊은 사람도 종교화를 나는 종교화가 너무나 아름다워. 내 생애 최고의 작품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다? 미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여기에도 뭐도 필요 없습니까? 표정도 필요 없죠. 왜 표정이 필요했냐면 중세하면은 누가 중심입니까? 신하고 인간 중에서? 신 중심이죠. 자, 신은 우리가 무엇을 다룹니까? 신성을 다루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뭘 다루는 거죠? 인성을 다루는 거고. 그러면은 뭐가 표현됩니까? 인성은 표현되면 안 되고 뭐가 표현됩니까? 신성이 표현돼야죠, 그림에. 인성이 표현되는 건 우리가 뭐로 표현하냐면 희노애락. 희노애락. 인성이.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저 웃고 있는 것 같죠? 어때요? 저 울고 있는 것 같죠? 자, 이런 것처럼 얼굴에 인성이 표현되면 안 되는 거죠, 중세 미술에서는. 오로지 뭐가 표현돼야 한다? 신성이 표현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 없을 수밖에 없다. 작가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누가 준 재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이기 때문에 작가가 필요 없어요. 이때는 작품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동화책에 들어가 있는 사파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얘 전자칠판인데 얘 누가 만들었다라는 이름이 없죠. 작가가 없어요. 얘도 누가 만들었다는 작가라는 걸 찾아보고 있죠. 하나의 그냥 물품 개념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중세 이코나에는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작가, 표정,
미. 자, 그러면은 우리 조선시대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1,000원짜리 지폐. 자, 사대부에 초상하죠. 자, 이황일까요? 이일까요? 여러분들, 이황일까요? 이일까요? 헷갈리시죠? 자, 이황일까요? 이일까요? 5,000원짜리에도 똑같이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거기는 이황일까요? 이일까요? 자, 헷갈리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5만원짜리는 누가 자리 잡고 있죠? 신사임당. 신사임당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이. 자, 그래서 5,000원에는 이이가 있어요. 모자지간이라고 하죠. 모자지간이 5시리즈예요. BMW 5시리즈. 이런 것처럼. 5만원, 5만원. 이황이에요. 그래서. 자,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보시면은, 우리가 이 표정을 보고, 와, 아름답다. 와, 기쁘게 생겼다.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코나인데. 왜 그러냐면은, 사대부의 특징이 있죠. 사대부는 성리학이죠. 성리학에는 사단하고 칠정이라는 게 있죠. 사단은 인의예지. 인, 의, 예, 지. 칠정은 히노에라. 히, 노, 에, 라, 에, 오, 요. 이 칠정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성리학에서는 뭐가 표현돼야 합니까? 예, 이 인의예지가 표현돼야죠. 인의예지가. 그래서 조성하에는 인의예지가 나와야지 히노에락 에오욕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뭐가 없다? 표정이란 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초상화를 진짜 잘 그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인자한 사람이면은 딱 이걸 보고 와, 이 사람이 인자하다 라고 했을 때가 이 사람 초상화를 잘 그렸구나. 의. 저 사람은 의. 얼굴에 의가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왜 이런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제가 어떤 학생이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1,000원짜리도 표정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뭘 가져왔냐면, 이렇게 접어서 보니까, 우리 이황 선생님께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코나가 있습니다. 김천사 벽화를 보시면은 이코나죠. 표정이 없어요, 먼저. 여기서 이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가 없냐면 또 작가가 없어요. 이코나죠. 뭐만 있습니까? 스토리만 있어요. 스토리. 자, 우리 그러면은 절에 가면은 이게 15도라고 하는데, 자, 소를 타고 이제 가는 거죠. 이 친구가 소를 타고 가서 소를 끌고 가서 다 뭐가 아니면 스토리만 있어요. 그냥 작가도 없고 미도 없고 작가도 없고 미도 없고 표정도 없는데 스토리만 있다. 우리가 중세의 이코나. 뭐 여기서 가면은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소를 없어진대요. 소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뭐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걸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야기만 있는 거. 자, 그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인 성소피아 성당이죠. 자, 지금 이스탄불에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이코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고 금박 때문에 우리가 화려하다라고 하는데 얘를 보고 아름답다고는 하지 않죠. 근데 이슬람인들이 쳐들어와서 여기서를 뭐냐면 이 회칠로 싹 덮어버렸대요. 회칠로 이걸 싹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형태, 회칠을 좀 긁어내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지금 남아있는 거.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중세시대 때 건축 양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했을 때 중세시대 때 건축 양식은 먼저 로마네스크 초기 양식이에요. 우리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올 때 우리가 층 개념이 이제 나왔다고 그랬죠? 층 개념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층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층 개념이 있는데 하나 단점, 너무나 높게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면 이때 기술이 아직 많이 부족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로마네스크의 특징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두꺼워요. 누구랑 싸워야 하기 때문에, 악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여기 신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 너희는 바깥에는 악, 쳐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엄청나게 두껍게 만들어 놨어요. 쳐들어오지 못하게. 이게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자, 근데 후기로 갈수록 고딕 양식이죠. 첨탑이 엄청나게 이제 등장해요. 네. 이게
중세 시대의 건축의 변화다.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 시대는 단층, 로마로 넘어오면서 층 개념이 나왔지만 그다음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좀 두껍게, 그 위에는 고딕 양식으로 엄청나게 층 개념으로 등장했다. 이렇게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때 동안 중세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르네상스, 과도기, 다시 이제 르네상스로 돌아가자, 인성으로 돌아가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정리된 걸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